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룡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그 6월 달부터 지금 조정을 했는데 지금 그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고 상승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지금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이 나스닥 차트인데요. 나스닥이 지금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양봉이 좀 세게 나오면서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단기적인 추세, 이런 추세를 지금 돌파하고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지금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빠르면 이런 고점, 정고점 넘고 그다음에 또 6월 달에 고점도 넘어가면서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7월 중에 이런 정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P 500은 나스닥보다 좀 더 강한 모습인데요. 지금 S&P 500은 지금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돌파 직전이죠.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조금 좀 지지부진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나스닥이나 S&P 500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조정을 좀 세게 받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 샌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조정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도 최근에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조정을 했는데, 저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하반기 증시를 이끌어갈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만큼 지금 실적 성장률이 뛰어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해 하반기에도 이 메모리 반도체 섹터, 여러분들이 계속 주목하셔야 되는 메모리 반도체 섹터의 이익 증가율이 국내외를 통틀어서 전세 섹터 중에서 가장 압도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돈이, 시장의 자금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 섹터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HBM 생산도 부족한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범용 D램도 공급 부족하죠. 그 다음에 ESSD, 이 데이터가 지금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면서 ESSD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런 설비 투자를 하는데 보수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3분기에도 D램은 3에서 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랜드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3% 수준의 추가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아직 꺾일 단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이익 증가율이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뛰어나다. 그 때문에 이쪽 섹터, 메모리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이 하반기에도 주식시장을 이끌어갈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빅테크 종목들의 그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 예정이 아마 지금 테슬라를 기점으로 한 7월 21일부터 지금 시작이 돼요. 엔비디아까지 해서 지금 8월 26일까지인데, 이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보면 상당히 좀 좋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8%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16% 지금 상승할 것으로 전년 대비해서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 매출액이 16%, 그다음에 예상 영업이익은 17% 정도 상승. 메타 같은 경우에도 매출은 19%, 영업이익은 21%. 애플은 매출은 14%, 영업이익은 16%. 아마존은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22%.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나중에 좀 발표를 하는데, 예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7%, 예상 영업이익은 161%.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그 이익 전망치를 보시면 먼저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9월 24일 날 발표 예정인데 예상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나 급증할 것으로 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00%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8월 13일 날 약 한 달 이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인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 영업이익은 80%가 지금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7월 31일 날 최근에 잠정 실적은 발표했죠. 근데 실제 발표일은 7월 말일입니다. 그러면 이게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280%. 미쳤죠, 영업이익.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월 24일에 발표하는데 매출액은 40%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은 90% 급증입니다. 자, 이전에 보시면 이 빅테크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10에서 20% 정도 수준이에요. 물론 엔비디아는 100% 넘게 나갔지만 그거에 비하면 메모리 반도체는 뭐 35, 100, 25, 80, 20, 280, 40, 90. 지금 빅테크 기업보다 실적 성장률이 엄청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자금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를 계속 쏠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소수의 강한 종목에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미국의 4대 하이퍼스케일러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의 합산 자본 지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0조입니다. 1000조. 자, 이 자금 중에 75%가 AI 인프라에 투자가 돼요. 서버, GPU, 그 다음에 HBM,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컨트롤. 요렇게 지금 투자가 됩니다. 아직도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지금 투자를 축소하는 움직임이 없고요. 아마 이번 달에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이 자본 지출을 또 어느 정도나 좀 늘릴지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좀 관건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AI 이런 관련해서 수요는 지금 이미 넘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밀려드는 이 주문이 수백억 달러에 달해서 이 데이터 전력 센터 전력과 칩 공급이 부족해서 서비스를 다 못 팔 정도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금 에이전틱 AI가 지금 등장을 하면서 이런 추론 단계에서 컴퓨팅 파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예, 엄청나게 각광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투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AI 관련된 이런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앞으로도 실적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 하이퍼스케일러의 수주 잔고가 약 2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은 한 3천조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이미 대기업과 글로벌 기관들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법적 서명을 마친 확정된 계약입니다. 확정된 게 3천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빅테크 기업들은 지금 이런 그 수주를 미리 받은 놓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려면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하죠. 그리고 HBM도 필요하죠. DDR5도 필요하죠. 그다음에 SSD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어요. 향후 수년간 없어서 못 파는 그런 국면들이 좀 지속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소수의 강한 종목, 그 중에서도 이 메모리 반도체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이 올랐죠. 근데 앞으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 지금 올해와 내년에 예상 영업이익을 보시면 마이크론은 올해 211조, 15조, 내년에는 343조, 예, 내년에는 무려 올해 대비해서 128조가 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18조, 내년에는 58조, 그래서 40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147조, 거의 139조. 내년에도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현재 9배 정도 수준인데 포드 PR이 7배입니다. 맞죠? 자, 샌디스크 12배 현재 12배에서 포드 PR이 8배입니다. 삼성전자 현재 11배에서 포드 PR이 6배입니다. SK하이닉스 현재 7배에서 포드 PR이 6배. 보시면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의 조정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현재 TTM PER, 현재 PER도 엄청나게 싸게 거래되고 있는데 앞으로 실적이 급증하다 보니까 포워드 PER도 엄청나게 지금 매력적이다.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아직도 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한번 휘청거렸죠. 그러다가 지금 61선에 지지를 하고 다시 올라오고 있고 지금 21선 저항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게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21선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61선 근처까지는 안 갔지만 조정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로 21선에 지금 저항에서 지금 부딪히는 모습이지만 아마 다음 주에 빠르면 다음 주면 또 돌파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의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론 대비해서 좀 저조합니다. 아직은 61선 근처에서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강하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1선 지지하고 조금 반등해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미국 거를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래도 시장의 자금들이 미국에 좀 많이 몰려가고 있고 그래서 마이크론하고 샌디스크를 최우선 종목으로 보시고 우리나라 종목을 하셔야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이외의 종목들은 얼마나 올랐냐면 지금 보시면 샌디스크는 3월 달부터 270%, 200%가 넘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200%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금 한 73% 올라와 있고 SK하이닉스는 174% 올랐어요. 지금 미국 기준으로 보면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론은 200% 넘게 올랐어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어떠냐면 엔비디아는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지만 이제 30%가 좀 못 올랐습니다. 3월달 저점 대비해서.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 올랐어요. 3월달 저점 대비해서. 그리고 구글은 30%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빠졌죠. 네, 3월달 저점 거의 오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23% 올랐어요. 3월달 저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최근에 상장했던 스페이스X는 지금 상장했다 바짝 산땅했다 지금 조정하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브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 38% 정도 올랐고 그 다음에 메타는 거의 28%, 30% 정도 올랐고 테슬라는 20% 올랐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좀 느끼셔야 될 게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은 샌디스크하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00%가 넘게 올랐어요. 3월 말부터 지금까지. 근데 나머지 빅테크 종목들은 20%에서 30% 정도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의 자금들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지금 200% 넘게 올랐지만 앞으로도 이런 나머지 빅테크 종목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종목들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소수의 강한 종목에 좀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수가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있고 소수의 강한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